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력대장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2% 상승을 그렸는데 지난주 방송에서 예고해드렸던 계약이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7월 30일자 방송에서 알려드렸었던 해상데이터센터에 대한 계약이 오늘 조용히 성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해서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빠르게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지난주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하시며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더 좋은 예측과 분석으로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분주히 움직여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본업을 보시는 동안에는 제가 이런 중요한 정보들과 시장 상황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같이 좋은 계약이 성사된 날에 이 좋은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우리 다 같이 좋아요 버튼 누르며 좋은 날이 가득하게 바라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댓글에 다시 한번 우리 또 돈벼락을 위해, 우리 모두의 돈벼락을 위해 돈벼락이라고 외치면 다 같이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7월 30일 방송이었죠. 7월 30일 방송에서 조회수가 4,700회 정도 나왔는데요. 해상데이터센터에 대한 무스테리안과의 계약이 드디어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MOU 단계에만 놓여져 있었던 계약 상황이었고, MOU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말로 본계약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단순한 이제 MOU 단계에서 엔지니어링 계약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게 다음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였으니까 이번 주에는 엔지니어링 계약이 터질 거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엔지니어링에 대한 계약이 정말로 성사가 되어버렸습니다. 8월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무스테리안의 미국 내 50메가와트급 해상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지난 4월에 진행했었던 MOU 계약의 후속 계약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상데이터센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 단계인데, 무스테리안과의 계약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 이것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에 돈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전력에 대한 부족 사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 국내 증시 원전주들은 트럼프발 이슈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적인 심리가 원전주를 주목시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오늘 크게 올랐거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은 기존의 방송에서 분석해드렸던 중요한 추세 안으로 들어왔고, 이 정도로 강력한 상승이 원전주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를 그리던 와중에 아랫골이 달면서 방어가 되고 있고, 한마디로 지금 말씀드린 핵심적인 메시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여전히 낙관적인 투자 심리가 존재하고,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원전주를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그 말은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전력이 부족한 것과 삼성중공업의 해상데이터센터는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싶으실 건데, 그래서 지금 대다수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같이 좋아요 외쳐주세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더 삼성중공업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돈벼락으로 댓글로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이 주식에 유입되면서 국민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어쩌면 반도체보다 더 빠르고 크게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삼성중공업 분석을 해드릴 때에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질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송전망에 연결되는 것이 수년에 걸릴 수 있고, 무스테리아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 데이터 센터는 새로운 발전소와 송전망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수변 발전소 옆에 해상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군요. 바지선형. 심지어 기존의 선조를 개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구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부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전력 인프라를 구성할 필요도 없이 해상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뉴욕 주지사에 대한 내용을 지난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뉴욕 주지사가 환경과 전기 요금 등 여러 부정적인 요인을 이유로 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을 1년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잠시 화면을 바꿀게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삼성중공업은
무스테리안과 함께 해상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계약을 더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증시이며 인공지능 때문에 원전주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으며 상승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인공지능을 위한 전력 인프라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전력 부족하다. 전력 인프라도 준비 안 돼 있다. 왜 자꾸 데이터 센터 건설하냐? 건설하지 말아라. 이런 단계죠. 그러면 육상 데이터 센터는 건설이 안 되겠지만 해상 데이터 센터는 또 될 수 있거든요. 해상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삼성중공업과 무스테리안이 계약을 진행한 거예요. 엔지니어링 계약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역할이 분명한 거거든요. 해상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무스테리안과 삼성중공업의 역할이 명확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삼성중공업은 부유식 구조물을 설계하고 이런 선급 인증 능력을 통해서 해상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은, 무스테리안은 삼성중공업이 하지 못하는 데이터 센터 입주 고객이라든지 주별 인허가라든지 발전소와 수변 부지를 발굴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투자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연결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무스테리안이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무스테리안이 하는 역할과 삼성중공업이 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앞으로 해상 데이터 센터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들 어마어마한 급증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병목 현상이 전력이 부족해서 전력 인프라 까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걸려서였다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해상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급부상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순간 우리가 돈벼락을 외쳐야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또 왜 내가 산이가 떨어지고 못 올라가는 거야? 난 올라오면 팔아야겠다. 난 조금만 올라와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 속상한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답답하고 버티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시죠. 마찬가지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은 JP모간이 삼성중공업을 장중에 수십만 주를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이 순간 JP모간이 또다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간은 5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현 8월 4일까지 무려 380만 주를 매수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역시 350만 주, 신한투자 역시 230만 주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JP모간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역시 20만 주를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는데,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이십니까? 골드만삭스가 110만 주예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중공업이 바닥 구간에서 이미 주요 증권사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해상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계약, 엔지니어링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본 계약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재료가 진행 중이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재료가 살아있고, 그러한 가운데 해상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늘 말씀을 드리는 FLNG 사업, FLNG 사업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아가서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라는 게, 삼성중공업이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상 데이터 센터, FLNG, 마스가 프로젝트 이거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SK하이닉스도 이날 상한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SK하이닉스가 이날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간 게 왜 중요하냐? 시장은 이미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 내일장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당장 상한가를 가지 말란 법 있습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SK하이닉스도 저렇게 상한가를 가는데,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이렇게 속상한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거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FLNG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따와도 4조 원이 넘어가요. 지난번에 FLNG 1호기에 대한 공시 4조 3천억이었죠. 하나만 해도 4조 3천억입니다. 해상 데이터 센터는 어떨까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삼성중공업의 돈의 축제가 열릴 거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여전히 이 구간에 있다는 걸 뭘로 봐야 돼요?
우리가 돈벼락 맞을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걸 여전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조금은 평단가가 높아서 떨어진 상황이라서 답답하시다면 뭐 추가 매수에 대한 고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 더 자세한 대응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남기시면 확인하고서 추가적인 대응과 자료를 전해드리려 할 거니까 구독하시고 연락 남기셔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VIP 가입이 아니라 영상을 보시고 구독만 하셔도 챙겨드리는 내용이니 자료와 대응에 대한 브리핑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7371-7454입니다. 내용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이 자리에서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여전히 성장세가 끝났고 재료가 소멸했다라고 볼 수 없는 단계이다. 오늘 3% 상승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골드만삭스와 더불어서 JP모간이 수십만 주를 매수하고 있다. 떨어지는 와중에 계속해서 물타기에 들어가고 있다. 매입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반증이 되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선박 사이클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왔었다면 앞으로는 선박 사이클, 단순한 선박 사이클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둘러싼 마스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놀라운 상승 흐름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삼성중공업을 뭐 갑자기 방송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24년도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이 떡상하기 전부터 삼성중공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입니다. 정말 예전부터 삼성중공업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죠. 그죠? 자, 이때부터 지금까지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만원도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죠. 만원도 안 하던 시절. 자, 만원도 안 하고 6천원, 8천원 하던 시절에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이렇게나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냐면, 삼성중공업은 중공업주입니다. 상장님, 분석은 좋지만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3만원도 고점이다. 봐라, 3만원에서 2만원까지 밀리지 않았냐 라고 하는 속상한 말들 하는 분들이 몇 있으신데, 그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매입 평단가가 높아서 떨어지고 있으면 더 불안하시겠죠. 그래서 더더욱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선박 사이클이었고, 앞으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올라갈 배경은 단순한 선박 사이클이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마스가 프로젝트와 해상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주가가 이제 출발할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코스피가 결국 말아 올렸네요. 코스피가 양전을 했고, 코스피가 오후장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음봉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상승을 그리고 있었어요.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아도 올라가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럼 앞으로 무스테리안과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엔지니어링 계약이 체결이 됐잖아요. 엔지니어링 계약이 성사되었고, 그럼 앞으로 어떤 단계로 들어가겠어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소통방에도 적어 놓았지만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를 남기면 자료를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추가 대응 역시도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까 추가적인 앞으로의 시나리오와 주가 대응에 대해서 꼭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 지금부터 우리가 큰 상승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곧바로 내일장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고요. 다만 한 가지만 여러분께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이래서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대규모 공격을 예고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공격을 취소했죠.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3일 뒤에는 참수작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엄청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될지 모른다. 3일 뒤에. 그러면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내일장부터 이건 좀 경계를 해야겠죠. 모든 상황에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때도 불안하고 떨어질 때도 불안하고, 그러면 객관적인 대응을 이루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게, 화면에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연락을 남겨놓으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야.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